인류는 굶어 죽을 것이다. 석유, 석탄이 고갈되면서 자원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위기론입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위기론을 말하면서 대중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인류는 항상 답을 찾아왔습니다. 인류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현재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문제고, 세계 경제는 한 번씩 위기가 있긴 했지만 발전해왔죠. 팩트를 보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고 지금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는 세상을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책을 통해 왜 위기론이 인기를 얻는지 알아보고 다음 3가지 위기론에 대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줄기차게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위기를 말해야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말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고 위기를 말하는 언론이 조회수를 얻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날, 미국의 실업률은 4.6%로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경제는 89개월간 확장 국면이었고 중산층의 임금과 가구 소득은 증가하고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10년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죠. 언론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넣어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소셜미디어에서 3초 이내의 반응을 얻어야 게시글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과장, 두려움을 일으키는 위기로는 3초 안에 반응을 얻기에 최적이죠. 이 중 많은 것들이 가짜뉴스지만 우리에게는 게시글을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팩트를 보면 세상은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스마트폰 속 세상은 온통 나쁜 일로 뒤덮여 있죠.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것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비관주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데 일관되게 형편없는 길잡이였다. 팩트를 알아야 두렵지 않다는 식량 위기론, 자원 고갈론, 경제 위기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곡물 창고는 비지 않았다. 1960년대 학자들은 10년 안에 대기근이 올 거로 예측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 말했죠. 그러나 인류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70억 명으로 불어났지만 식량은 모두가 먹어도 남을 정도로 더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비만이 공중건강 문제가 될 정도죠. 농업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했죠. 인류는 이제 더 적은 땅에서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1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가 2배 늘어날 때 곡물 수확량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쟁이 놀랄 만큼 줄어든 것도 대부분의 나라가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 더 이상 토지를 넓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배고픔이 없어지자 폭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은 고갈되지 않았다. 1970년대 자원 고갈에 대한 걱정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전문가와 정부는 3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되고 석유값이 $300까지 치솟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현재 석유와 가스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상태로 값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석유값은 $20 밑으로 떨어졌죠. 인간은 하루에 9,6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원을 쓰지만 이는 지구의 엄청난 크기에 비하면 엄청 작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지구에서 얇은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자원이 땅속이나 해저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석유의 값이 올라가면 땅속에 묻혀있던 석유를 찾아 들어갈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셰일층에는 수천억 배럴의 석유가 들어있어 2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언젠가 자원은 고갈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인류는 대체 에너지를 찾아 옮겨갈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는 무너질 것인가?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격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지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습니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는 풍족하게 공급되고 있고 매년 세계 1인당 GDP는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죠. 물가를 고려한 소득인 구매력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IMF는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했죠. 최저로 낮아졌던 전 세계 극빈층이 다시 굶주리기 시작했고 최악의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관주의가 저절로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에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쇠퇴론으로 세계가 쇠락하고 있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동설이며 우리가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여건이 향상된다는 관점입니다. 인류는 상황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항상 답을 찾아왔습니다. 쇠퇴론은 지금 당장 묘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힘이 빠질 뿐입니다. 역동설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찾게 해주고 움직이게 합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나아진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위기론,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아갑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